추미애 후보는 이른바 친윤 초선 중에 대표 격인 이용 의원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됐던 강원도 이철규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동해 태백 삼척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정성 국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오늘 지금 진행되는 개표 상황을 보면은 우리 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역할이 되든 당을 위해서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강원 동해 태백 등에 이제 당선된 3선의 이철규 의원이 될 텐데요. 김민주 차장님.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철규 의원 개인의 당선도 물론 스스로 중요하겠지만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공천 자극의 밑그림을 꽤 그렸다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본인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당선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기쁘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당의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마음이 아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렇게 선거 결과가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인 상황에서 친윤 의원으로서 그리고 많은 당내 실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제 친윤 의원들은 근데 또 대부분의 좀 보수의 좀 강세 지역에서 대부분 좀 승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국회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친윤들의 입김은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좀 당내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권성동 의원, 이철구 의원, 박성민 의원 이른바 뭐 권성동 의원은 뭐 지금은 좀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철규, 박성민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렀던 친윤계 의원들도 뭐 몇 분 다 생환했기 때문에 몇 사람 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이번 총선의 참패에 대해서 아마 뭐 친윤계가 다 책임져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철규 의원의 책임론은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천 작업에 어떤 용산의 뜻을 반영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의 당선 여부와 관련 없이 자 이번 총선이 이렇게 된 이유가 과연 누구 책임이냐 뭐 1번, 2번, 3번 이런 걸 이제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적어도 이철규 의원은 용산과 함께 가장 선순위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철규 의원의 책임론 아무래도 상당히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이제 국민의힘의 현역들이 그 부분을 아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위상도 용산의 일종의 뭐 레임덕 현상 비슷하게 아마 같이 묻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묶어서 알려드리면 이제 이른바 친윤 핵심들 이철규, 권성동, 박성민 이 세 명의 의원들은 뭐 이른바 살아 돌아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이 됐고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주진우 후보가 당선이 됐고 김은혜 전 수석, 김은혜 후보 당선이 됐는데 다만 용인에서 이현모 전 비서관 이현모 후보는 낙선을 했고요. 박문구 전 장관, 박문구 후보도 수원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런 저런 후보들의 면면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비윤계, 대체적으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친윤 핵심들과는 거리를 뒀던 여당의 중진 의원들은 수도권에서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중에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가 있는데요. 한번 당선 소감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들의 정말 저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동작 주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진심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의 진심 또 우리 동작 주민의 진심이 함께 이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22대 국회가 지금 예상컨대 아주 녹록치 않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잃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선거에 큰 의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동작을에서 그 출구조사와 다소 좀 거리가 있었던 실제 개표 결과에서 힘을 발휘했던 게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동일 교수님. 대통령실과 비교적 최근은 거리를 뒀던 혹은 과거에 쓴소리를 했던 의원들이 대거 국민의힘에서 뭐 대거라는 표현은 뭐 국민의힘이 많이 졌으니까 대거라는 표현보다는 몇몇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왔다 이런 표현. 앞으로 이른바 비윤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가 커지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나경원 당선인도 그렇고 뭐 안철수 당선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과거 이렇게 대표 출마하려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적잖이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김기현 대표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하면서 나경원, 안철수를 이른바 뭐 쳐내려고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합리적인 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말성 발언을 하면서 그걸 배제했는데 무리하게 그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조금씩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대단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대선 때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주춧돌을 놨기 때문에 벽돌이 하나씩 놨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선된 다음에 자꾸 그런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거죠. 사람은 하나씩이라도 모으면 이기는 거고 하나씩이라도 잃어버리면 지는 것인데 스스로 그렇게 하나씩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나경원 그 당선 입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때 용산과 조금 멀어진 것이 오늘날 오히려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만사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호재가 악재되고 악재가 호재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뭐 반드시 이분들이 뭐 그래서 당선된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권력의 핵심에서 좀 멀어지고 용산과 거리가 멀어지고 한 것들이 정권 심판의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 사실 뭐 전당대 출마설 당시에 뭐 여러 이른바 친윤 초선들의 연판장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나경원 후보가 저출생 뭐 위원장,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여러 정책을 내놨다가 뭐 대통령실과의 파열음도 적지 않았고 그런 기억들이 뭐 재작년 그 겨울 혹은 올 초에도 있었기 때문에요. 4년 전 그 민주당 현직 이수진 의원에게 아깝게 나경원 의원이 패배를 했었고 절치부심 일단 나경원 의원은 다시 현직 그 국민의힘의 서울 선대본부장 입장에서 류사명 후보를 꺾고 동작을 지역을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도 지냐 정말 200 개헌선이 무너지냐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를 위한,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이 선대본부장격이 나경원 후보였다면 경기도에서는 안철수 후보, 분당에서 친노의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광재 후보를 꺾고 안철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김민지 차장님,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기류 혹은 이른바 지금은 비운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의 생환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정부 여당을 향한 내부의 쓴소리에 대해서 조금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죠. 일부 뭐 배를 침몰시키려는 사람들하고 배를 같이 탈 수 없다라는 발언도 있었을 뿐더러 내부 쓴소리에 대해서 좀 그 배려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위기론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계속 그래도 용감하게 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판에 수도권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안철수 의원이 출마했던 이 서울 분당 지역에도 사실은 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전투표를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 전원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하는 당일에도 안철수 후보 지역 한 곳이라도 더 돌아야 한다면서 사전투표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 지역 한 곳이라도 더 가려고 할 만큼 이제 지역에서는 좀 위기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당선이 만약에 안 됐으면 당내 입지도 좀 불안했을 상황에서 향후 대권 도전 이런 것들도 좀 그 빨간불이 켜질 뻔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국회의원이 됐고 앞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계속 해왔던 메시지,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 그리고 당내의 어떤 올바른 방향이 어떤 거다라는 쓴소리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당장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뭐 숫자를 박아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안 된다. 더욱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쓴소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또 그동안에도 여러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겠죠. 최병묵 의원님. 아직 뭐 국민의힘의 참패, 완패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오늘 뭐 이제 막 개표가 끝난 거니까 바로 예상할 수는 없되 다만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으로서 살아 돌아온, 그러니까 생환한 그것도 수도권에서 그런 그 몇몇 안 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당내 역할, 뭐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이제 그 윤석열 심판론에 비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 얘기는 곧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워낙 거세게 태풍처럼 몰아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약간 비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만약에 차기 지도부를 곧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성할 때 과연 누가 있느냐? 친윤 중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때도 뭐 핵심적인 역할로 늘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인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은 앞으로 좀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중진들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상황상. 또 한 명 짚어볼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개혁신당 이끌면서
본인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된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여행정가님, 앞서 제가 새벽에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 직접 그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만나봤고요.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특히 내가 탈당해서 출마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 앞으로 선거 이후에 가장 상한가를 칠 뭐 약간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아마도 국민의힘 계속 당원이어가지고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를 했다면 노원에서 출마를 했을 텐데, 노원에 갔으면은 당선이 안 됐겠죠, 지금 결과로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런데 당을 창당하고 바꾸면서 어쨌든 수도권 지역에서 원내에 입성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은 개혁신당이 굉장히 참패를 하고 성적이 안 좋지만 이준석 당선인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예. 특히나 지금 보수 전체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자멸에 가까운 이런 참패를 당하면서 예. 보수 개편에 있을 때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준석 대표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금 대척점, 이걸 일단 접어두더라도요, 노동일 교수님, 이건 가정이니까 선거의 가정은 없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노원에서 내리 3번 낙선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 주변인들이 많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했을 때 무조건 이번에는 여의도에 입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역구에 몰입하고 꼭 지역구에 나서지 말고 비례대표도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만약에 뭐 2번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율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전에 알았었는데, 만약에 사실 뭐 2번이 나왔으면 지금 개혁신당에서 딱 한 명 그 비례대표 당선이 됐거든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서도 화성을 3자 구도를 깨고 지역구 의원으로 첫 초선 의원이 됐다,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 사숙구태 당선이 된 것도 개인적인 정치적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당선인에게 축하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본인으로서는 죽기보다 싫은 게 또 낙선하는 것이다 얘기했다는데, 이런 그 악재를 뚫고서 역경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서 당선된 것 정말 축하할 일이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여성 행정관도 그렇고 우리 앵커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민의힘에 있어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노원에 출마하든, 또 만약에 동탄을에 지금 출마했더라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았다면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 예.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탈당에 출마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보길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당선 일성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정말 아쉽습니다. 예. 조금 이제 당선이 되었고 정말 지역구 의원이 되었고, 또 지역구는 비례와 또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가 다르니까 이런 걸 했다면 그런 말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비난, 국민의힘 비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일성을 좀 냈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한 건 똑같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본인이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있었으면 이번에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탈당해서 어쩔 수 없이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치 쫓겨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결과가 결국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뭐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예.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 예. 말은 일성으로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지금까지 해왔던 똑같은 얘기, 예. 비아냥, 뭐 조롱, 뭐 비난, 이런 말보다는 예. 청년 정치인으로서 첫 일성을 정말 멋있는 말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 교수께서 뭐 본인 스스로의 주관을 담은 논평은 좋지만 뭐 너무 가정과 뭐 속내까지 너무 이제 추론하다 보면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잠시 순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아침 8시 6분 본격적으로 날이 밝았고요. 아마 이제쯤 되면 그 국민의힘이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든 아마
잠깐 다들 쪽잠을 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대한 입장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개표가 100% 마무리가 됐나요? 100%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저희 그래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몇 석을 집권 여당이 얻었고 민주당은 얼마나 압승을 했는지의 구체적인 수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공식 입장을 낼 때가 됐기 때문에 날이 밝았기 때문에 지금 8시 6분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속보로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